이제 유럽의 미래가 한국에게 달렸습니다. 이탈리아 인프라부 차관 루카 베르티의 한마디에 유럽 항공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회의장 밖에선 이탈리아가 미쳤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공항, 독일의 뮌헨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유럽 항공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절대 강자들 앞에 낯선 동양의 이름 하나가 등장했죠. 바로 인천국제공항.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항공업계는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인프라부 차관 루카 베르티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이탈리아의 교통 인프라 정책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로서 현재는 이탈리아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고 있죠. 전 고속철도망 확충, 항만 현대화, 대도시 교통체계 개편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 지식을 가졌다는 자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작년 여름이었죠. 그해 밀라노와 로마, 베네치아를 잇는 주요 공항들은 연일 마비 상태였고 수많은 승객들이 지연과 결항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관광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공항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었죠. 기존 인프라는 낡았고 새로 짓는 신공항 프로젝트는 수년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와 있었죠. 신공항을 반드시 지어야 했지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 공항 컨소시엄이 제시한 건설 비용만 해도 120억 유로에 달했으며 완공까지 무려 8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쪽 업체는 가격이 좀 더 저렴했지만 대신 운영권을 50년간 독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었죠. 이건 컨설팅이 아니라 식민지 계약이잖아. 회의실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온 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공항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발표들만 듣고 오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 발표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파트너십 모델 함께 성장하는 공항 생태계. 발표자는 이정훈이라는 한국인 본부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어도 될 세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이어질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터키 이스탄불 공항 건설 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5년 내에 터키가 저희보다 더 나은 공항을 운영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탄불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이 되었고 터키는 독자적인 공항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업체들은 운영을 구실로 평생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급하게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발표에서 컨설팅 계약이 끝나면 파트너 국가가 독립적으로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부 이전한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인가요?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이정훈 본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파트너 국가가 자립해서 스스로 최고의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믿고 있죠. 그게 저희 한국이 믿는 진짜 파트너십이니까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조바심에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선 이탈리아 신공항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분의 대답은 이탈리아의 역사를 바꾸었다 표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의 공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조차 낯설었던 작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오래된 숙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줄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첫 미팅 날, 이정훈 본부장님이 로마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럭셔리 호텔에서 접대를 했는데 이 본부장님은 달랐어요. 공항 현장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루카 차관님, 저희가 지어드릴 공항을 보시기 전에 지금 이탈리아 공항의 문제점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현장에서 3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그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문제들을 콕콕 짚어내셨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승객들이 20분씩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세점 배치가 비효율적이에요. 동선을 이렇게 바꾸면 매출이 30% 늘어날 겁니다. 함께한 저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외국인이 우리 공항의 오래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저희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허도 무료로 사용하세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온 해외 기업들은 기술 하나를 숨기려고 각종 계약과 제약을 걸며 평생 종속시키려 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조건 없이 내놓겠다니요? 하지만 이어진 설명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공항만 한국 기술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운영 시스템, 보안 장비, 면세점, 항공사 예약 플랫폼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야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이 제안은 기술 공개가 아니라 전체 패키지를 통째로 수출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기술을 조건 없이 주는 대신 인천공항형 모델을 유럽 한복판에 그대로 심는 것.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던 거죠. 전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도 모르게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여지며 웃음이 나오더군요. 당신들은 기술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표준을 수출하려는 거군요. 여기서 한국 방식이 성공하면 앞으로 유럽의 신공항들은 전부 인천공항식 모델을 따르게 되겠죠. 솔직히 말해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하지만 이런 똑똑한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습니다. 기술은 무료지만 우리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항을 완성할 수 있고 운영 노하우까지 배우게 되니까요. 그 후로 며칠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양측 모두 이익을 얻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한국이 모든 시스템을 책임지고 구축한다. 한국은 기술을 감추는 대신 신뢰를 내밀었고 작은 수익을 포기하고 더 큰 시장을 잡은 거죠.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연수팀에 알레시아 콘티라는 직원이 선발됐죠. 나폴리 공항에서 일하는 그저 평범한 현장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말수도 적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이 아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3개월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알레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인천공항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를 가르친 건 인천공항 서비스 교육팀의 김수빈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마음가짐부터 가르쳤다고 했죠. 승객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손님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레시아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알레시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봤던 걸 그대로 적용한 결과 평균 수화물 대기 시간이 25분에서 단 8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탈리아 공항이 이렇게 빨라질 수 있다고. 예전엔 짐 찾다가 하루가 다 갔는데 요즘은 커피도 다 못 마셨는데 짐이 나와. 그렇게 한국의 시스템은 조금씩 저희 국가의 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로마 신공항의 시범 운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보고서로 올라온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시율 98.2%, 유럽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로마 공항의 정시율은 고작 73%였죠. 고객 만족도 또한 10점 만점 기준 9.1점이었는데 이는 유럽 전체 공항 중 상위 3% 안에 드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기존 대비 무려 35% 절감된 겁니다. 예전에는 비효율적인 동선과 중복 업무 때문에 사람은 많은데 일은 느리고 책임자는 많은데 결과는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도입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모든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면서도 정보는 하나로 통합되고 보고는 실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협업과 자동화, 그 두 마디가 공항 전체를 바꿔놓은 셈이었죠. 낭비 없는 구조, 사람 중심의 설계, 그리고 철학이 깃든 시스템. 한국에서 건너온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동안 한국과의 협업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마르코 토네티가 호텔바 한쪽으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르코와 저는 과거에 로마 공항공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예산과 정책 문제로 수도 없이 부딪혀왔던 사이였죠. 그래서 더 놀라웠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먼저 이런 말을 꺼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루카, 내가 틀렸어.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 이익보다 파트너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란 걸 아는 그런 현명함까지 갖췄지. 처음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을 땐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가는 법을 아는 나라. 그들은 기술이 아닌 철학을 내밀었고 이익이 아닌 신뢰로 승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교통인프라 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로마 신공항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자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페인의 교통부 장관 라파엘 베가가 휴식 시간에 제게 다가와 건넨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했다는 그 한국식 공항 운영이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던데 현장 반응이 장난 아니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한국과 연결해 줄 수 있겠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 사업이 아니라 철학의 전염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움직이고 이제는 유럽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